안녕하세요. 장영원입니다. 제가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를 운영하면서 6가지 매수 타점에 대한 한국, 미국 주식 대형 우량주를 소개를 하고 매매 훈련을 하는 일을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제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만원짜리 이하의 주식이라도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집중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한 7번째 되는 것 같은데, 한 7년 동안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요새같이 주식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제 논리를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한번 관심 있게 이 종목을 잘 여러분들께서도 더블 체크를 해보시고 여윳돈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떠실까 하는 취지에서 영풍재지를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풍재지가 6월 중순경에 대한금속이라는 회사하고 인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그 히스토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왜 영풍재지에 관심이 가고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위쪽으로의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풍재지는 2015년도에 사모펀드 운영사인 큐캐피탈 파트너스에게 지분 50.5%를 650억 원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6월 달에 대한금속에게 약 2배, 정확히 2배죠. 1,300억 원, 주당 11,488원, 약 11,500원에 50.5%의 지분을 인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계약의 인수 완료일은 10월 1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영풍재지는 브랜드 평판 1위를 유지하는 우량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국일재지라든지 무림재지라든지 라는 제주회사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 제주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탑 랭킹에 해당되고 있는 회사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종목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큐캐피탈 인수 대략 10에서 20% 내외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했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배달 물량이 많아지면서 매출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꾸준한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보면 흠이라기보다는 펀드가 운영했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을 해왔고, 또 펀드가 해서 전문적인 경영을 했는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이며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건실해 보입니다. 자산이 2024억, 부채가 696억, 약 700억 정도 되죠. 이거는 2022년 3월 31일 1분기 공시 기준입니다. 자, 대한금속이 6월 14일 날 영풍재지 인수 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영풍재지가. 그래서 이 M&A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회사들, 무림재지라든지 국일재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보니까 그 당시 시장 전반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700에서 2250까지 빠졌고, 동종 제지업계 역시 주가 하락이 동반이 돼서 6월달 대비 30에서 40% 정도 주가가 하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M&A에 의한 주가 하락이 아니고 시장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영풍은 동종 제지업계보다 한 10% 정도는 더 주가 하락이 동반된 종목이 아닌가. 그 이유는 워낙에 이 아래에서 나오겠지만, 지분 현황에서도 나오겠지만 워낙에 유통 주식 수가 없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풍재지 지분 현황을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총 발행 주식 수는 2,200만 주고 큐캐피탈 지분이 여기서 50.55%고 매각 대상이므로 시중에 유통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자사주도 20.85%로 보유하고 있어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동 주식수를 보면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시 기준으로 보면 약 540만 주, 24.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총 발행 주식주 중에 10% 정도는 충성 보유자가 존재를 합니다. 가격이 빠져도 영풍제지가 그동안 배당도 꾸준히 잘 해왔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평당가 10,000원 이상에서 이제 물린 현재 손실 상태로 보유 중인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 진입하는 영풍제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1년 동안의 가격 중에 제일 싼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손실 상태에 보유 중인 주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뭐 그분들한테도 제가 보기엔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번 할까 말까 한 그런 가격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도대체 대한금속이 영풍제지를 인수를 했을까? 도대체 왜? 자, 근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보니까 아래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아래 기사를 보면 의문이 어느 정도는 종식이 됩니다. 기사 중반부터 보시면 인수 이유하고 전문 경영 노하우와 영풍 인수의 시너지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도 이 제조업종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대한금속이 장치산업이라는 거예요. 한경 대한금속 상반기 매출 1398억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대항이 주인이 바뀐 다음에 포스코 출신의 대표 조상종 씨를 영입을 해서 이렇게 사상 최대 대한금속 상장된 이후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왜 그러면 영풍제지를 인수를 했을까 보면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영풍제지나 제가 보고 느낀 소감은 영풍제지나 대한금속이 장치산업이라는 거죠. 재질을 갖고 와서 이 롤링하는, 그 다음에 대한금속은 철판을 롤링하는, 그러니까 그 장치 산업은 똑같은 형태의 구조기 때문에 대한금속이 2년 전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런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노하우를 통해서 사상 최대의 매출도 일으켰고 또 영풍제지 또한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큐캐피탈이 전문 경영을 했다는 게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철판 가공하는 그런 장치 산업 업종의 어떤 그 검증을 받고 구조조정을 단행을 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린 경험을 영풍제지 쪽에서 그걸 유휴 설비나 아니면 남아있는 부동산 자산 등을 공장을 함께 한다든지라는 식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최대의 실적이 전문 경영인을 통한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대한금속이 사상 최대의 실적과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왜 대한금속이 영풍제지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또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다 좋아. 그렇다면 대왕이 영풍을 인수할 자금은 있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는데 기사의 하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대한금속은 영풍제지 인수를 위하여 펀드 운용사와 공동으로 경영 참여 목적 전문 투자 사모펀드 설립 및 조건, 절차 등을 조율 중이며 조기 마무리를 위해 구체적인 자금 일정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 회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상 최대의 실적과 현금 보유 능력을 가지고 영풍제지의 풍부한 자산과 매출액, 영업이익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에 있던 경험으로 본다면 충분히 어떤 사모펀드가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펀드 설립을 통한 자금 모집을 합하여 인수할 의도라고 보이는데 펀드의 참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영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봅니다. 이 펀드는 인수자를 감시함과 동시에 또한 인수 후에도 경영 노하우를 영풍제지에 투입해서 실적 향상을 독려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펀드가 인수에 참여하면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지분 이동 없이 오로지 경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대한금속을 인수한 다음에 2년 만에 어떤 구조조정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듯이 큐캐피탈이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펀드가 인수해서 7년 동안 회사를 잘 투명하게 가꾸어서 2배의 이익을 주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대항도 펀드라는 전문 사모펀드 투자 회사와 합작을 해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한다면 딴짓 안 하고 역시 큐캐피탈이 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노하우를 축적을 한 기반을 가지고 영풍재지의 경영구조 개선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펀드가 참여한다는 기사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영풍재지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가능성이 월등히 뛰어난 매력적인 투자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서 한번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 한번 참조해 주시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저는 수급에 의해서 일단 재무제표나 아니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수급 측면에서만 보고 투자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풍재지 일봉 차트가 놓여져 있는데요. 영풍재지의 총 지분 발행 주식수는 2200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동 주식수는 약 540만 주, 24.32%인데 이 중에 한 10% 정도는 또 어때요? 총 발행 주식수 2200만 주 10% 한 200만 주 정도는 또 충성 보유자고 배당을 또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은 한 15에서 20%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400만 주가 되는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보시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 부분에 어때요? 갭이 있었고 이 갭 상단 차트 관점으로 본다면 이 갭 상단에서 지금 계속 막혀서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요 8,000원대가 저항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이 350만 주에서 400만 주. 현금으로 치자면 약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이 300억 어치라면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형 증권사의 PB센터, 강남에 있는 PB센터 몇 명이 합심을 한다거나 이러면 수급 쪽에서 충분히 이 주식은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0원 이상에서 물린 그런 주주들이 영풍재지가 암만 생각해도 6,000원 여기 있는 손절 라인 6,00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 더 이상 유동주식수가 없는 상황에서 손실을 보고 이 회사가 아주 나쁘고 악재에 겹쳐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매도 물량이 나올 주식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간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매수 시그널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저희가 미국 주식 퀀트 시그널을 하면서 발생한 로직을 영풍재지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달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걸 볼 수 있는 조만간에도 아마 매수 시그널이 튀어나올 것 같긴 해요. 차트 분석적인 면에서 보면 차트가 앞니를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흐름에서 지지저항선은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00 지금 한 400원에서 6,800~900원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손절은 6,000원대 라고 보이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진짜 만약에 대항이 자금이 없어서 영풍인수가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M&A 대상자가 시장에 나와서 M&A에 대한 어떤 화두가 돼서 영풍은 또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인수 무산이 되어도 이 영풍이라는 회사를 허접한 회사가 인수하려고 달겨들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좋은 회사가 또 나선다면 M&A 이슈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을 할 확률은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인수 무산이 되든 인수가 제대로 돼서 대항이 10월 14일 날 인수를 하든 제가 보기에는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탄탄하고 상승 포텐셜이 엄청나게 강한 회사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주당 인수가가 대한금속이 주당 인수한 가격이 11,488원 즉 5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대가 뚫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는 매물대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뭐 만원서부터 12,000원대, 11,500원대 그때까지는 무난히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만원에서 11,000원 가면 이익 실현을 일부 하고 스탑을 이제 본전에다 놓고 영풍재지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선다면 신고가도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수급이 말라버린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탈이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진다면 아마도 수급으로 인해서 달려들 큰 세력이나 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사나 공시 내용을 더블 체크하시고 이런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시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만원짜리 이하 주식에 대한 종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등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의 책임은 본인이니까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매수 후 이익 실현 또는 손절가격 상향 등 리스크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